뉴스는 끝났다. 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뉴설의 강지영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조금 생소한 감염병이 최근 무서운 속도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질이라고도 불리는 말라리아인데요. 오늘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염준섭 교수님과 함께 말라리아에 대한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설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알고 나오신 겁니까, 교수님?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네. 저희가 오늘 말라리아 얘기가 어쨌든 이게 좀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해하기 쉽게 약간 유튜브 버전으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유튜브 많이 보십니까? 가끔 보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키워드 보여주세요. 모기가 전하는 공포, 말라리아. 말라리아란. 자, 사실 말라리아라는 거 저희가 이름은 들어 잘 알고는 있지만 모기가 떠오르기도 해요. 근데 잘 모릅니다. 우선 말라리아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라리아는 말씀하신 대로 모기에 의해서 매개되는 감염병입니다. 근데 이제 감염병이라 그러면 이제 병원체가 중요한데 네. 우리가 뭐 코로나19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이듯이 말라리아는 우리가 열 원충에 의한 감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원충 감염입니다. 곤충 감염. 네, 그래서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고는 다른 이제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람과 모기 간에 이제 전파가 되는 질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항상 말라리아 얘기할 때마다 모기를 통해서 감염되곤 알고 있는데 왜 하필 모기일까? 그리고 왜 모기만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파되는 생활사에서 네. 이 원충이 결국은 사람의 몸을 떠나서 모기의 체내에서 분열 증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기가 사람을 흡혈할 때, 특히 이제 암컷 모기가 흡혈할 때 네. 모기의 침샘에 있던 원충이 사람 몸으로 들어와야만 네. 전체적인 생활환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모기에 의한 감염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다른 곤충은 흡혈 곤충이더라도 안 되는 겁니까? 네, 모기가 유일한 매개체랍니다. 아, 그래요? 오. 근데 이렇게 모기를 봤을 때 이게 말라리아 모기인지 아닌지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차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모기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지만 네. 우리가 이제 인체에 질병을 매개할 수 있는 모기 종이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얘기합니다. 얼룩날개 모기, 순모기, 진모기 이렇게 있는데요. 네. 말라리아는 우리가 이제 얼룩날개 모기라고 하는 모기 종에 의해서만 이제 매개가 되고 네. 얼룩날개 모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400여 종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중에서 이제 말라리아를 매개할 수 있는 그 얼룩날개 모기종은 또 일부만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얼루라기 모기요? 얼룩날개 모기. 얼룩날개 모기. 우리나라에는 한 7종 정도의 얼룩날개 모기가 말라리아를 매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사실 물렸을 때 이게 얼룩날개인지 아닌지 좀 육안으로 이게 식별이 좀 가능한 정도입니까? 네, 육안적으로는 식별은 가능한데 네. 이제 일반 국민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제 사진을 놓고 보시면 진모기, 순모기, 얼룩날개 모기는 확연히 다르고요. 가장 뭐 쉬운 감별법이라고 하면 얼룩날개 모기는 이제 흡혈할 때 자세가 꼬리 부분이 약 45도 정도 하늘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자세로 흡혈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게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근데 원래 모기들이 이제 흡혈을 할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른 이제 뭐 얼룩날개만. 준모기라든지 순모기는 그냥 사람 피부랑 이제 수평적인 자세에서 흡혈을 한다 그러면 얼룩날개 모기는 이제 꼬리 쪽이 위로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아, 그러면 약간 뭐랄까요? 모기가 이렇게 물리고 있을 때 유심히 보면서 이제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알고 바로 죽여야겠군요. 글쎄 뭐 죽여야 되겠지만 사실 모든 얼룩날개 모기가 말라리아 원충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네, 뭐 얼룩날개 문다고 해서 100% 다 위험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또 올라가나 내려가나 또 식별이 가능한 게 좀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네. 말라리아가 근데 어쨌든 왜 이렇게 위험한 병인지 또 다른 감염병과 비교하면 치사율과 이제 점염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말라리아가 이제 위험한 병인 건 맞는데요. 네. 모든 말라리아가 다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이제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 가장 흔히 얘기하는 척도는 사망과 관련된 치사율. 것일 텐데 네. 말라리아를 유발하는 여론충은 사람인 경우에는 5가지가 감염이 가능하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말라리아는 우리가 이제 열대열 말라리아라고 하는 네. 것만이 주로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열대열 말라리아가 아니고 3일열 말라리아인데요. 3일열 말라리아인 경우에는
거의 사망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열대열 말라리아랑 비교한다 그러면 이제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일열 말라리아는 3일만 열이 나서 3일열입니까? 이제 48시간의 주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일열 말라리아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월요일 날 열이 났으면 이제 화요일 날은 안 나고 뭐 수요일 날 다시 열이 나고 또 목요일 날은 안 나고.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뭐 하루거리라든지 이런 표현 이름으로도 불리우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3일열 말라리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 될 텐데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유행하는 말라리아는 열대열 말라리아가 되겠고 그 열대열 말라리아는 뭐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어도 우리 국민 같은 경우에는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질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여행자에서 열대열 말라리아에 감염됐을 때 치사율은 뭐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2 내지 3%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라리아가 사람과 사람을 전염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뭐 접촉한다고 해서 전파될 수는 없는데요. 네. 뭐 극히 드문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 환자의 혈액이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헌혈을 했는데 그 헌혈한 혈액을 저희가 이제 걸리지 않아서 누군가 수혈받았을 때는 감염이 가능할 거고요.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 환자한테 사용했던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파가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피와 피가 좀 닿아야만 네, 결국 원충이 혈액에 있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서 뭐 전파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일열 이런 거 물어본 사람 없었죠? 네, 사실은 이제 뭐 3일열, 열대열 말고도 뭐 난형 말라리아, 뭐 4일열 말라리아, 원숭이 말라리아 이렇게 5가지가 이제 사람한테 감염될 수 있는 원충이고요. 사실 동물은 동물마다 자기 고유의 감염될 수 있는 원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쥐는 쥐대로 고유의 원충이 있고 동물 특이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증상과 치료 방법. 그러니까 병에 걸렸을 때 말라리아의 그 병의 전조 증상이 좀 궁금해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때 이게 말라리아인가 의심해 볼 수 있을지. 사실은 이제 전조 증상이라는 게 특징적인 건 없어요. 보통 이제 말라리아가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발열인데요. 고열이 납니다. 근데 이제 열이 나기 전에 보통은 이제 뭐 식욕이 없어진다든지, 뭐 기운이 없고 피로감이 쉽게 온다든지, 뭐 이런 막연한 증상들로 시작하다가 이제 열이 나기 시작을 하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말라리아 환자분들 열이 매일 납니다. 뭐 39도 이상 고열이 나지만 며칠이 좀 지난 경우부터 아까 말씀드린 주기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나타나서 3일열 말라리아인 경우에는 이제 48시간의 주기를 갖고 열이 나타나고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만 4일열 말라리아라고 하는 거는 72시간의 주기를 갖고 열이 나고요. 아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제 열대열 말라리아는 열이 매일 나는 이런 이제 주기적인 발열의 특성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48시간 내지 72시간 이런 간격을 두고 발열이 나타나는 질병은 사실 말라리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주기성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면 그 증상만 갖고도 말라리아를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말라리아 모기한테 물렸을 때 또 똑같이 가려울 거 아니에요? 네, 물린 부위는 가렵겠죠. 이게 더 뭐 크게 부푼다든지 더 가렵다든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똑같이 그냥 모기에 물린 것 같은데 열이 좀 이렇게 나고 그러면 좀 증상을 의심해 봐야 된다. 잠복기가 보통 한 2주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2주? 물리고 나서 이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열이 나타나면서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3일열 말라리아는 모기에 물린 다음에 거의 1년 후에 첫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잠복기가 그래서 2가지 형태가 존재해서 1년이요? 네. 올해 뭐 지금 만약에 물리는데 증상은 내년 여름에 가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년 동안 그냥 그거를 아무 증상이 없는 거죠. 갑자기 1년 뒤에. 네. 여기 갑자기 시청자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뉴스알이고 좀 더 자유로운 방송이니까 이런 질문 들어왔어요. 버물리 바르면 되냐? 그거는 사실 이제 물린 부위에 대한 대응법이기 때문에 말라리아 자체와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이제 물린 자국은 뭐 가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십자가도 소용 없습니까? 말라리아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잠복기가 1년이나 된다. 좀 놀랍습니다. 근데 이게
발열이 된다라는 게 다른 전염병도 어쨌든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니까 이게 솔직히 뭐 코로나인지 말라리아인지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다른 거 없습니까? 이제 발열이란 특징은 비슷하지만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인플루엔자 독감이라든지 코로나 같은 질병은 호흡기 감염병이잖아요. 그래서 호흡기 감염병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호흡기 증상들이 보통은 있습니다. 뭐 기침이라든지 네. 뭐 목 아픔이 있다든지 네. 이런 뭐 콧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말라리아는 이제 호흡기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호흡기 증상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열이 나는 게 가장 특징이면서 네.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주기성이 있고 기타 다른 증상은 뭐 일반적으로 열 나는 환자들이 다 느낄 수 있는 뭐 두통, 근육통 뭐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동반이 되고 일부 환자들은 설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 나고 설사하면 우리가 흔히 뭐 장염을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라리아도 설사하는 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증상을 갖고 섣불리 장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감염되는 경우에 그 열대열 말라리아의 경우는 이제 치명적일 수 있어서 첫 증상이 이제 열과 설사라고 했을 때 뭐 장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서 말라리아에 대한 감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댕기열 감염자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대요. 네, 선생님. 많이 늘고 있죠. 댕기열이랑 또 어떻게 좀 증상이 다른가요? 댕기열은 증상이 많이 다르죠. 일단 댕기열은 뭐 주기성이라는 열이 없이 매일 열이 날 수 있고요. 네. 말라리아에는 없습니다만 댕기열 환자분들은 이제 발진이 생깁니다. 피부에 발진. 전체적으로 빨간 이제 반점들이 생기고 뭐 눈도 충혈이 될 수 있고요. 뭐 관절이 아플 수도 있고 이런 눈 충혈, 뭐 관절통, 피부 발진 이런 증상들은 말라리아에서 나타나지 않는 증상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어쨌든 이 몇 주 지켜보고 증상이 나아지지 않다 싶으면 바로 그냥 감염내과. 몇 주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고요. 사실 이제 열이 났을 때 말라리아 위험 지역을 다녀오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말라리아를 감별하기 위해서 병원을 빨리 찾으셔야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게 해외 유입 말라리아일수록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 갔다 오면은 한 몇 주 정도면 좀 이게 완치가 되나요? 완치 가능한 거 완치는 맞죠?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일단 말라리아 진단은 우리 코로나 때도 자가 키트 같이 많이 국민들이 사용해 보셨듯이 그런 신속한 키트가 있습니다. 다만 뭐 이렇게 콧구멍에다 넣는 이런 검체를 채취하는 게 아니라 혈액으로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비슷하게 생긴 그런 키트에 혈액을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한 뭐 20분이면 이제 진단이 될 수 있어서 진단이 신속하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라리아라는 게 확인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먹는 약으로 보통 합병증이 없는 한 치료하게 되는데 보통 투약하는 기간이 한 3일 정도면 이제 혈액에 있는 말라리아 원충을 죽이는 투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 정도 시점이 지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열은 떨어지고 회복이 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3일열 말라리아는 그 이후에 또 한 2주 정도 투약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열을 이제 떨어뜨리기 위한 치료는 3일 동안의 복용으로 종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일열 말라리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특성이 다르죠. 특성이 다르다. 3일 정도 약을 먹으면 밥을 먹는데 약을 먹으면 완치가 가능하다. 자, 이쯤에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다가 이 정도까지 이제 잠복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퇴치와 예방법. 자, 그래서 말라리아는 어쨌든 예방 주사를 맞으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백신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물론 백신이 이제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아프리카의 열대열 말라리아 환자들을 위한 이제 백신이 이제 개발이 돼서 이제 소아들을 대상으로 조금 사용이 시작이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놀랍습니다. 적어도 이제 여행자들, 우리 국민들과 같이 여행자들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은 없고 그리고 3일열 말라리아는 아예 지금 개발된 백신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약으로 이제 예방을 하게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열대열 말라리아, 아까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랑 또 우리나라의 3일열 말라리아 조금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이제 여행자, 해외 말라리아 위험적으로 가는 여행자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말라리아 치료제로도 사용할 수 있는 말라리아 약을 예방요법으로 복용하면서 여행을 하시면 말라리아를 예방을 좀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3일열 말라리아 다 포함해서 예방약이 존재한다. 그래서 백신이 아니라 먹는 약으로 예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약을 복용하기 이전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켜야 될 것은 당연히 이제 목이 물리지 않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모기 물리지 않는 방법들을 이제 동원하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모기 기피제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든지 특히 말라리아 매개 모기는 밤에만 흡혈을 합니다. 낮에는 흡혈을 안 하고 해진 밤에 흡혈하기 때문에 네. 주무실 때 이제 모기장 같은 걸 치고 사용하시고 또 이제 추운 걸 좋아하지 않는 모기이기 때문에 냉방이 잘 돼 있다 그러면 이제 말라리아를 상당 부분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기피제 뿌리면 되는 거죠? 네. 말라리아라고 뭐 독한 걸 뿌려야 다른 되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곤충 기피제라고 사용하는 그런 기피제를 다 사용하시면 되고 우리 성분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영어로 이제 DEET, DEET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이제 기피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저 백신이 없다는 거에 좀 너무 놀랐습니다. 백신 개발이 쉽지 않은 이제 원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도 말라리아 감염 환자 수가 막 늘어나고 있는데 네. 아까 살짝 저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쭤봤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냐 했더니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늘어나서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제 말라리아 증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3일날 말라리아 증가를 말라리아의 감염의 3요소, 환경, 뭐 모기, 사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이라 그러면 이제 기후 조건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듯이 과거보다 좀 여름철이 좀 길어지고 더워지는 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모기가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기간이 길다는 거는 그만큼 말라리아가 전파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지금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아주 작용 시간이 긴 뭐 DDT라든지 이런 강력한 살충제를 쓸 수 있었죠.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살충제를 사용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주 형태가 아파트라든지 뭔가 이런 살충제나 이런 거를 뿌리기 이제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모기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모기 방제가 사실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과 관련된 요인일 텐데 말라리아는 우리 뭐 코로나 같이 어떤 면역 이런 걸 통해서 집단 면역이 뭐 형성이 되고 감염자를 줄일 수 있고 이런 질병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개개인이 물리지 않고 또 전파를 차단하려면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연간 발생하는 말라리아 환자가 뭐 이제 좀 변화가 있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올해 두 많이 배. 늘었죠. 그래서 올해 한 600명 이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600명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고 또 말라리아가 전파될 수 있는 지역이 비교적 제한적입니다. 주로 이제 휴전선과 가까운 지역들 혹은 이제 뭐 파주, 일산, 뭐 김포, 강화도 이런 지역에서 말라리아가 전파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관심이 잘 없거나 잘 이제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발병을 하고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이제 진단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지연이 된다는 건 그 사이에 그 환자분을 흡혈한 모기가 또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점이고 아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린 대로 잠복기가 이제 1년이라는 긴 잠복기가 있어서 네. 올해 저희가 말라리아 환자를 다 찾아내서 빨리 치료한다고 해도 내년에 일정 수의 환자가 내년에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사실 말라리아가 퇴치하기 어려운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방금 퀴즈 정답 알려주셨습니다. 이쯤에서 퀴즈 정답자 나왔나요? 네, 행복한 족제비님이 퀴즈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은요, 교수님? 정답은 단기 잠복기는 2주, 장기 잠복기는 3일 말라는 1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몇 년이라고요? 1년입니다. 저희가 원했던 정답이 1년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헷갈리실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네, 그분께 영화표 보내드리기 전 행복한 족제비님. 자, 이제 또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이 많이 오는 건 뭔가요? 말라리아에 감염되고요. 네. 말라리아에 감염되고 열이 날 때 세 가지 단계를 보통은 밟는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질문의 의도가 이제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열이 굉장히 고열이 나기 전에 굉장히 오한이 심합니다. 아주 오돌오돌 떨리는 정도가 심하고 그다음에 39도 혹은 40도까지 나는 아주 굉장히 고열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열이 떨어지는 과정으로 3단계를 밟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큰 피로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열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깊은 이제 수면 단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열과 관련된 피로감이
잠을 많이 유도하게 되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오열 되겠습니다. 때문에 피로감이 와서 잠이 오는 그런 네. 약간 연쇄 증상이 있군요. 조금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속설들이 많잖아요. 피가 이제 맑은 O형일 경우 목이 더 잘 물린다. 그건 팩트입니까? 연구 결과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일관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이 O형이 모기에 더 잘 물린다라는 결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긴 있군요. 네. 또 없는 사실은 얘기는 아니군요. 뭐 혈액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흡혈하는 어떤 습성과 관련된 걸 보면은 술을 먹으면 모기가 더 잘 네. 물게 됩니다. 그런 그래서 얘기 있잖아요. 네. 그것도 팩트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잘 물린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주로 이제 뭐 말라리아 환자는 이제 남자 환자가 훨씬 많은데 야간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할수록 당연히 모기에 노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주로 반영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모기가 또 이제 이산화탄소 냄새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다는데 그것도 네, 맞습니까? 그거는 이제 모기가 사실은 뭐 사람을 찾는 주요 이제 그 기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가끔 이제 목이 잘 물리는 사람은 또 이렇게 땀을 잘 흘리거나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이 좀 페로몬이 강한 사람들이 잘 물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네, 뭐 팩트입니까?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모기에 잘 물린다고 꼭 말라리아에 잘 감염되는 건 아니고요. 또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결국 그 모기가 원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물렸는데도 말라리아 모기에 물렸어요. 그런데도 말라리아에 감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실 대부분이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 존재하는 이 얼룩말개 모기가 대부분은 말라리아 원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그중에 이제 극히 일부가 원충을 갖고 있어서 그 모기에 하필이 물리면 이제 말라리아 감염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감별해준다기보다는 그거를 걸리지 않고 걸릴 수 있는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면역 체계가 건강한 사람일수록 그런 게 그런 거랑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네. 그럼 건강에도 걸릴 수 있는 거네요, 그냥? 네, 그럼요. 한 번 걸렸어요. 면역 생깁니까? 부분적인 면역이 생기는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오래 가지도 않아요? 대략 한 6개월 뭐 이런 정도면 거의 사라지는 면역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이거 질문들이 뭐 저의 질문도 있었겠지만 시청자 댓글 나온 질문들 드린 겁니다. 너무 이렇게 네네네. 웃으시면서 이런 질문 처음이야 이런 표정을 지으셔가지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제가 오늘 잘 모셨으니까 어렵게 모셨으니까 드릴 수 있는 질문 한번 다 드려봤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건강에도 걸린다. 그리고 나온 얘기가 1년 잠복기, 이거 무섭다, 백신 없다 이런 얘기에 좀 많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도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